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일단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문신도 같은 문신이라도 위치마다 문신에 대한 게 좀 약간 다르기도 하고, 또 사람의 피부 톤이나 그 다음에 피부 레이저 치료 강도를 견디는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다 맞춰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피부 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얀 피부 톤을 가지신 환자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이 조금 덜 생기는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치료 강도를 조금 세게 해도 사실은 큰 걱정이 없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하얀 분들에 비해서 색소 침착의 발생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파워를 많이 올리지 않고 천천히 서서히 올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문신 자체에 대한 것도 있는데, 문신 자체가 이제 컬러일 경우나 아니면 뭐 진한 선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흐린 문신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강도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약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세게 치료해야 레이저가 잘 먹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신한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특히나 많이 고민하는 건 이제 얼굴 부위나 노출 부위에 있는 문신을 치료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위 같은 경우는 문신 제거를 하고 나서도 흉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쉽고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흉터가 안 남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문신의 색소나 이런 양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신 입히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문신 색소를 바르고 안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넣게 되는데, 이 바늘이 아무리 균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데는 또 깊이 들어가고 또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긴 직선 부위에 어느 쪽은 남아 있고 어느 쪽은 좀 잘 지워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잘 지워지는 곳은 아예 지우기 전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지우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위는 잘 지워지게 되고, 진하게 깊이 많이 들어간 부위는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치료를 더 세게 잘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치료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파라미터를 고정을 하고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파워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날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강도가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또 레이저가 아무리 좋고 정밀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맞춰서 파워 조절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수리를 다시 받았을 경우에는 또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보다 조금 더 약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와의 반응인데요. 제가 문신 치료를 할 때 좀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튀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 튄다는 느낌을 잘 기억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문신을 제거를 할 때 레이저가 문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신이 터지면서 약간 팡팡 터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저는 이거 이제 튄다라고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이 느낌이 날 정도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느낌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문신이 많이 색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강도를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없이 지우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논문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먼저 하면서 어느 정도 구멍을 내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지만, 계속 문신 지우는 방식은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횟수를 줄이면서 빨리 지워지게 하고 또 부작용이 없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 피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회에 가서 보면은 문신 지우는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좋은 노하우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자기는 이렇게 지운다, 뭐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한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취사 선택해서 저하고 환자에게 맞는 방법들을 잘 선택해서 지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이제 좋게 잘 지워져서 만족하는 환자분들 얼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문신 상태에 따라 이제 시술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는데, 흔하게는 컬러나 이런 것들을 따라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신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파워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날 레이저의 컨디션에 따른 상태에 따라도 치료의 시술을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반응이 잘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서는 그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신 치료에 어떻게 맞춤 치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문신 치료는 매번 똑같이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문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점점 더 강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강도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파워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문신 치료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잘 보이게 되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물론 저희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연히 치료가 잘 된 하얗게 변하는 것들만 볼 수 있는데요. 치료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반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거는 이제 의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으시면은 치료 중후반 과정에서도 최대한 흔적 없이 잘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잘 검색하시고 좋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